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김영롱 앵커 함께 할 거고요. IT 전문 매거진 테크엠 도강호 기자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 네. 기력에 딸리니까 이것도 안 해요. 오늘 이상하네요. 네. 자, 아무튼 자,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IT 시대의 아킬레스건 배터리입니다. 저 아킬레스건이라는 네. 게 확 와닿네요. 진짜 제목을 잘 정하셨어요. 도강호 기자가 직접 만드셨죠? 네네. 어이구. 그러니까 사실 배터리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오지 않았었어요. 최근에. 왜냐하면 요즘에는 너무나도 반도체가 중요하다. 네. IT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반도체랑 또 뭐 있을까요? 센서, 네. 그리고 연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어요. 흔히 우리가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네. 배터리 기술력보다는 어떤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기술력들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네. 이런 것들에 집중이 돼 있지 기술력이라고 했을 때 배터리라는 그러니까요. 거는 잘 느낌이 안 오죠. 왠지 배터리는 내가 돈 주고 1,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우리 네, 사용할 수 왠지 있는 거기도 하고. 큰 기술력은 필요할 것 같지 네. 않은 네. 그런 느낌? 하지만 이건 느낌인 느낌일 뿐이지 네, 그렇죠. 실제로는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저희가 무슨 이야기부터 해볼 거냐면 최근에 있었던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사태에 대해서 삼성전자에서 원인 규명을 내놨죠. 예, 공식적으로 네. 발표를 했는데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IT 제품의 진짜 아킬레스건이에요. 갤럭시 노트 7 나왔을 때 얼마나 기대감이 컸습니까? 그러니까요. 홍채 인식된다고 와 박수치고 막 이제 카메라 화질도 더 좋아진다고 와 박수치고 했었는데 네. 결국 배터리 때문에 단종된 거잖아요. 그렇죠. 배터리가 진짜 네. 아킬레스건이 된 거고 갤럭시 노트 7에서는 그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이런 사태가 된 건데 처음에도 배터리 결함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이 많이 나왔었고 네. 실제적으로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 뭐 중간에 이게 삼성 SDI 제품이 배터리 문제일 것이다 해서 ATL사, 중국 ATL사로 네네. 바꿨는데 여기에서도 또 발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구조 설계상의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배터리 자체 결함이다. 그리고 삼성 SDI와 ATL사 두 모델 모두 네. 서로 다른 결함이 발견됐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그 외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다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 SDI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모서림 눌림 현상이 있었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얇은 분리막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발화가 생겼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중국 ATL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음 세부에 좀 비정상적인 돌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절연 테이프가 미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화재 네.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 역시 여기에서도 얇은 분리막 때문에 이런 조합들이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발화가 일어났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뭐 절연 테이프를 미부착한달지 안 네네. 그러면 이 배터리 사이에 공간이 너무 좁달지 하다 네네. 보면 열이 발생해서 불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팩트 자체는 이걸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가 물론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배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처음에 발화 사태가 터졌을 때 처음에는 중국 업체 잘못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중국 그 삼성 SDI 거는 문제가 없는구나라고 생각했었지만 삼성 SDI의 배터리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됐고 네. 지금 공식적으로 그 발표했 반대 아니에요? 반대? 순서가? 처음에는 중국 쪽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 원인 규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 또 어디선가 발화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리튬 이온 배터리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네. 물론 그들이 분석은 했지만 그것이 맞을 수도 있겠고 그들이 보지 못한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리튬 이온 배터리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많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튬이온 배터리는 항상 네. 처음 나왔을 때부터 폭발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제일 처음 상용화한 게 이제 소니인데요. 이제 소니가 이 문제를 처음 해결하면서 상용화가 됐던.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계속 발전해 왔던 것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2차 배터리가 네.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네. 이제 왜 그런가 보면은 혹시 그 옛날에 그 처음 핸드폰 같은 거 사용하셨을 때 네. 네. 니켈 카드뮴 배터리 썼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배터리를 그게 볼 때 니켈 카드뮴인지 모르고 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을 오래 쓰려면은 네. 완전히 방전시킨 다음에 새로 네. 충전을 해야 한다. 이런 네, 이야기 그 들으셨나요? 이야기 있었어요. 그 네. 얘기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배터리가 니켈 카드뮴 배터리입니다. 아.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메모리 기억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적게 배터리가 남은 상태에서 재충전을 하면은 네. 다음번 충전하면은 그만큼밖에 충전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리튬 네. 니켈 카드뮴. 카드뮴 배터리에 네.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메모리 효과라고 네.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용량도 훨씬 크고요. 네, 이제 뭐 여러모로 좋은 특성들을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유일한 문제가 폭발.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유일한데 네. 너무 커. 독보적이네. 네, 독보적인 독보적인 큰 문제죠. 문제죠. 네. 네. 안정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네. 용량도 크고 자연 방전도. 그러니까 충전해놓고 오래 놔둬도 그대로 유지를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동일한 무게에서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오래 쓸 수 있고 옛날 핸드폰 생각해보면 용량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 훨씬 더 용량이 커요. 그렇죠. 네. 이제 아예 바뀌었기 때문인 건데요. 이게 이제 유일한 폭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네네. 있잖아요. 요 두 금속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인데 요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이제 지금 보시면 아, 이제 가운데 이렇게 점점점점 충전 방전이라고 써진데 점점점점 줄이 써있는데 저게 네. 이제 가로막고 있는 방금 말했던 네. 이제 막이 잘못됐다라는 그렇죠. 네 이제 아유. 저건데요. 과학 투 수업 듣는 것 같네요. 네. 네. 이게 이제 저걸 잘 만들지 않으면 그 이렇게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만나서 한꺼번에 열이 발생하고 발생하죠. 네. 그걸로 인해서 폭발이 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게 기본 구조인데요. 이게 해결하기가 그냥 잘 만들면 됩니다. 이 가림막을. 아, 그 말은 누가 못해요. 네. 잘 만들면 잘 만들면 되는 거고 네. 지금까지는 잘 만들어 왔던 거죠, 사실은. 아, 네. 네, 잘 만들어 왔는데 좀 이제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밀착해서 압축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게 요번 갤럭시 노트 7 사태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네. 생각해보면 배터리 용량은 계속 소비자들은 커지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품 크기는 또 작아지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점점점 네. 좁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이거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이렇게 분석을 네. 하고 여기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또 소비자들은 안전하길 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나 좀 네.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만 이제 연구 결과 이제 점점 얇게 더 안전하게 이걸 그냥 막을 잘 만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애플도 최근에 발화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애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진 기본적인 특성이 네. 발화가 가능하다라는 아.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량을 높이다 보니 생긴 문제인 네. 거고요. 불 붙일 수 있다. 네, 네. 리튬 이온 배터리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 리튬 이온 배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조금 전에 그 도가훈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동일한 크기 내에서 우리가 배터리가 뭐 이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이 동일한 크기 내에서 지금 현존하는 전지 가운데 가장 많은 용량을 담을 수가 있다 보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 실제로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은 2000년대 초반에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처음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돼서 네.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선점을 했던 기업들은 뭐 소니라든지 파나소닉 혹은 산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산요 많이 했죠, 요즘에는 옛날에. 거의 사라졌어요. 네. 산요가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는데 이런 기업들이 독주를 하고 있었다면은 이제 대용량 배터리가 더 필요해지고 또 이 전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량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나라 LG화학과 삼성 SDI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 딱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후발주자들이 쫓아오기가 좀 쉽다는 거예요. 일단 구조 자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잘 되는데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는 모바일 시장에서 중국의 독주가
또 펼쳐지게 됩니다. 네. 자,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일본의 시장 조사 업체가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네. 현재 시장 점유율을 조사해봤더니 1위는 일단 일본의 ASEC라는 기업이 네. 시장 점유율 20% 넘게 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위가 LG화학인데 16.6% 시장 점유율인데 3위가 바로 중국의 비아디입니다. 네. 시장 점유율이 15.1%로 격차가 거의 나지 않아요. 이미 중국은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자체적으로 용량의 한계도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해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 보쉬에서 전지 시장의 전망을 내놨는데 2020년이 되면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 한계가 거의 막바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이 어떤 시기냐면 전기차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큰 용량이 필요한데 네. 정말 큰 용량이 필요한데 리튬 이온 전지 갖고는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제 같은 그 부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밀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해지고 있는 건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기차에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차세대 배터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비아디 얘기를 네, 해주셨지만 우리 국내 기업이 이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힘쓰지 않으면 네. 이제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나 이런 게 있어서 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렇게 비판을 했으니까 차세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해줬겠지 그렇죠. 했는데 그런 네. 건 없어요. 어. 그런 게 개발된 것도 없고 네. 지금으로서는 뭐 한 번 충전에 300km만 가도 박수 쳐주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 그리고 이와 함께 도강호 기자가 이걸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 그럼 저희가 차세대 배터리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좀? 네네 그러세요. 지금 요즘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다양하게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산이 가능한 배터리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양산 가능한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산 가능한 배터리가 없습니다. 아, 대안이 없어요. 확실합니까? 진짜 없어요? 네, 대안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네. 계속 그냥 리튬 이온으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리튬 이온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네. 좀 다른 배터리들 한번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이제 다양한 리튬 이온 배터리 저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그 뭐 용도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온 것이 이렇게 큰 대용량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네.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량 생산해서 치고 올라왔죠. 음. 이게 비아디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업체고요. 거기도 이제 자기네 자동차에 탑재하려고 배터리 네. 많이 생산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저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가려고 하니까 용량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멀리 가야 되는데.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배터리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뭐 리튬 황 전지, 네, 아니면 리튬 공기 전지, 아니면 이제 뭐 나트륨 마그네슘 전지, 뭐 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나트륨 마그네슘 전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네. 이제 리튬 이온 전지는 양극과 음극을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이 리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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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얘 대신에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거죠. 어.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제 그 리튬이 매장량은 전 세계에 풍부하긴 합니다. 네네. 충분히 쓸 수 있는 만큼 풍부한데 매장량의 절반이 칠레에 있어요. 네. 좋겠네요. 나머지 절반은 중국과 한 두세 개 나라가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자원인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자원 양은 충분하지만 가격은 계속 사용량이 늘면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요. 대안을 좀 찾아보자. 네. 그리고 이제 리튬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그 정기적 속성 때문에 그 폭발 위험성이나 네네. 아예 다른 물질로 대체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나트륨 마그네슘 전지를 쓰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 속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네. 좀 다른 애들을 섞어서 황이나 공기를 섞어서 좀 해보자. 아하. 이런 시도들이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발전된 기술이 리튬을 이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다 살짝만 바꿔서 효율을 높여보자. 네.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차세대 배터리 연구.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전고체 전지라는 겁니다. 어려워지네요. 네. 혹시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아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폴리머 그런가요? 배터리. 네. 이게 폴리머 뭐 배터리. 어떻게 작동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폭발 위험성이
전해질이라는 걔가 액체이기 때문에 네네. 막을 잘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네. 있는데 네.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드는 겁니다. 네. 새어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네네. 막이 망가져도 어디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고체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열은 받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고체기 때문에 새어 나가서 이게 차단이 제대로 안 돼서 항상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 거죠. 아까 문제가 분리막이라 그랬잖아요. 예. 분리막이 점차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같은 용량 안에 더 많은 전략을 넣다 보니까 분리막이 계속 더 길어지고 얇아지고 이러는데 예. 그게 액체 안에 들어있으면 이렇게 살랑살랑살랑 흔들릴 수가 있는데 예. 고체 안에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섞일 일이 없다, 그렇죠. 이거죠. 위험성이 섞일 일이 굉장히 없죠. 네. 줄어든다는 얘기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고체가 끼어 있기 고체가 때문에. 끼어 있으니까. 대신 액체가 뭐 있으니까 만날 네. 수 있는데. 용량을 막 많이 키우지 못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용량을 야, 키우려고 날카로워요. 하니까 네. 그렇죠. 고체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서 지금 상용화가 이제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하. 그래도 그나마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기술이 음. 그런 고체를 이용하는 리튬 폴리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네. 고체를 사용하는 배터리들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전고체 배터리가 엄청 많습니다. 네. 아. 그 리튬 공기나 리튬황, 나트륨, 마그네슘 이온 전지보다 특허 출원 건수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세대 배터리가 나온다면 이런 고체를 이용하는 배터리가 되지 않겠느냐. 당장 다음 주자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리튬 폴리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오늘 도강호 기자 그 옷도 되게 교수님 룩인데 오늘 강의를 잘 듣고 있는데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게 그러면 저런 전고체 전지의 특허 출원 개수가 네.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네. 조금 더 안정성에 치중을 하자라는 걸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는 안정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체기 때문에 네. 위험성이 덜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고체기 때문에 용량이 작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요 그 말이에요. 용량을 늘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허 출원이 많아지는 거구나. 이런 물질도 써보고 저런 물질도 써보고. 아. 그리고 네. 이제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제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체라서 그래요? 오히려 쉬울 거라고 네, 생각을 쉬울 것 하는데 고체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싸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액체를 쓰던 것과는 다른 제조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대량 생산을 위한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이런 것도 출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10년 동안 대체 물질, 대체 배터리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네. 한 이유는 그 문제 때문입니다. 양산을 하려면은 제조 라인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 문제, 물질이 바뀌기 때문에 네. 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양산 준비를 지금 시작해도 양산이 끝날 때, 양산 준비가 될 때까지 3년에서 4년, 네. 길면 5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양산 시작해가지고 시장 바꾸고 검증하고 하는데 또 4, 5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은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의아한 네. 생각이 드는 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20년이면 이제 전기차만 네. 이렇게 공급을 하고 2030년에는 가솔린차 다 폐기하겠다까지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네. 이거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럼 진짜 이 말대로라면 중간에 격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2020년에는 전기차가 다 돌아다녀야 네네,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충분한 발전은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민을 준비를 하면서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배터리는 예. 새로운 배터리가 나오면 네. 교체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그러니까 새로운 배터리가 네.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도 예. 일단은 우리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됐던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됐던 지금은 그거 갖다가 좀 용량을 크게 해서 그러니까 부피를 크게 해서 많이 담아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가 개발이 되면 네. 그거 빼고 네. 차세대 배터리 넣고 네. 하면 끝 간단하네요. 아닐까요? 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 맞는 말씀인 게 그 혹시 뭐 몇 년 전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나요? 그 이제 이거 저 있어요. 네, 집에 있어요. 가져와서 배터리를 꺼내서 네. 지금 배터리랑 딱 꺼내서 비교를 해보세요. 크기가 약간 차이 나는데 용량은 훨씬 더 많이 네. 그거보다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가 용량의 한계가 왔다라고는 하지만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효율이 좀 많이 높아진 애가 한 2020년 정도에는 나올 네. 거라고 기술 개발상에서 네.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보다 조금 더 용량이 큰 애가. 그럼 이제 그런 애로 바꾸면은 이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요만한 크기에서 용량을 요만큼 높이면은 이만한 애는 훨씬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쓸만해지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위험하고 이것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로 넘어가는 연구를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리튬 자체가 지금까지는 매우 많이 연구 개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리튬 폴리머로 차세대 배터리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김영롱 앵커가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어쨌든 발화는 나긴 나요. 네. 그렇죠? 온도도 올라가고 이런 상태에서 또 용량도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네. 저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듣다 보니까 마음을 먹은 게요. 네. 발화 사건이 터지면 이제 막무가내로 비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 어려운 분야구나 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삼성이 참. 내놓은 대책을 보면 네. 이제 전수 조사를 하겠다 배터리를.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네, 그게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그냥 검사 많이 하고 엑스레이 뭐 촬영하고 네, 이거 그래서- 수만 개 셀 다시 전수조사하고 네. 맞아요. 이것만 나왔었는데 이거 갖고 되겠냐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네. 이렇게밖에 못하는데요. 네. 이렇게밖에 근데 할 수 이제 없는, 네. 그것만 해서 안정성을 높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전수 조사하면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여전히 얘가 제일 좋은 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리튬이온 배터리가 저는 사실 차세대 배터리라 그래서 네.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아, 이제 우리의 배터리 시장은 이렇게 변하겠구나. 그렇죠. 하지만 변하는 것은 그냥 액체가 굳어진 거네요. 너무 단호하게 없다고 하니까 네, 없는 걸로 알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계속해서 기술 개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봤던 거고 네. 기술이라는 거는 언제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또 네, 나오면 그렇죠.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이제 결론 한마디씩 좀 내려볼게요. 네. 오늘 도강호 기자를 좀 맨 마지막에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롱 앵커부터요. 저는 마지막에 반성의 한마디를 네. 무조건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아, 얘기를 네네. 했잖아요. 근데 결론직설을 비판하면서 했기 때문에 약간 반성의 의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한 번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직설 휴대폰도 터지는 판에 자동차에라고 해봤는데요. 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구나. 아. 그냥 막무가내로 비판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물론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 이거 하나일 뿐밖에 아니지만 그런데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기술이 개발되면은 뒤따라오기가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배터리 시장인 것 같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시장남 예고도 한번 해요. 제가 오늘 그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갖고 사실 오늘 미래의 배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제직설을 통해서 짚어드렸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 배터리가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런 것을 제가 잠시 후에 시장을 읽는 남자에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죠?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만큼 불안한 배터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안이 당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주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추적할 수 네. 있고 언제든지 새로운 배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하신 분은 IT 전문 매거진 테크엠 도강호 기자 그리고 김영롱 앵커였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